장두식 작가입니다. 지금도 그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에 그 팔레스타인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 신문에 전투를 경험한 정예 예비군이 이스라엘은 46만 명.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으면 끝이라는 그 절박함으로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신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국가를 지키는데 남녀가 없다. 또 여성 징병제 여성이 앞장서서 관찰했고 정규군 그 18만 명 중에 무려 35%가 여군. 또 분열이 있어도 안보 앞엔 또 하나가 돼.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. 종교나 역사적 정체성으로 무장. 동맹을 중시하되 자주 국방 노력.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미국과 유대를 구축한다. 아이언돔 등 핵심 무기를 국산화. 이런 그 소제목도 있습니다. 이스라엘군이 지난 12일 북부 국경 인근의 한 키부츠 공동 거주 농장에서 주민들에게 소총 등 개인 하기를 지급하는 모습이 애신을 통해 보도가 됐다.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주민들은 그 지급 명단에 그 서명을 하고 군복 차림에 그 여군으로부터 소총과 함께 실탄이 가득 채워진 그 탄창을 받았다. 이들은 현역 군인 못지않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어 실전 투입이 바로 가능한 정예 예비군들이다.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총기 취급 자격이 또 주어진다. 이들뿐 아니라 각 입대한 19 여군부터 반백에 중장년까지 자신의 군복을 입고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. 누가 돈을 주겠다거나 뭐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도 해외 거주자들의 또 귀국 행렬이 줄을 잇는다. 예, 이런 점은 우리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규군보다 더 정규군 같은 그 예비군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이스라엘 군의 강점은 어느 때든 즉각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정예 예비군을 총 46만 명 정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. 현역의 2.5배 규모로 이들은 20대 초반 전역 후에도 여성은 34세, 남성은 40세에서 45세까지 예비군으로 연간 55일을 또 훈련한다. 전쟁이 잦다 보니까 예비역 기간 실제 전쟁을 여러 차례 겪고 각 입대한 그 현역병보다 노련하다. 그 2014년 50일 전쟁 때도 하마스 점령지인 가자 지구에 지상 병력이 들어갈 때 그 선두에서 분대를 지휘한 이들 상당수가 3, 40대 예비군이었다. 가자 지구는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이 아주 많은데 예비역들은 이미 여러 번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가 처음인 20대의 그 병력보다는 그 길을 찾는 눈이 밝다고 한다.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예비군 30만 명을 바로 소집한 것도 바로 이들 대부분이 준비된 자원이기 때문이다. 정부와 군은 예비군이 정예군으로 유지되도록 연간 훈련도 자주 시키지만 각 지역 예비군 단위마다 창업 기회를 또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도 또 제공하고 있다. 예비역은 총기 사용 허가증 발급도 어렵지 않게 또 받을 수 있다. 이스라엘 군은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다한다. 남자는 30개월, 여자는 24개월로 복무 기간만 다를 뿐 전투부대에 배치되는 등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. 이스라엘군 병력은 간부, 병사를 다 합쳐서 18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35%, 약 6만 3천 명이 여군이다. 여성 전투병은 2004년 50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금은 2,500명에 달한다.
또 간부를 제외한 전체 전투병 42,000명의 약 6%나 차지하는 것이다. 그 외에 그 첩보 부대, 또 해킹 부대, 무인기 조종, 교관 등 여러 병과와 부대에서 이스라엘 여군의 그 맹활력을 볼 수가 있다. 이스라엘 여군 징병제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루어냈다.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수는 지금은 한 917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건국 당시 이스라엘 인구 수는 지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80만 명 수준이었다. 건국 선포 바로 다음 날부터 병력 30배가 넘는 아랍 연합군과 싸워야 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또 군인이 되기를 또 자청했다. 1995년에 엘리 밀러란 여성이 여성의 공군 조종 훈련 학교 진학을 허용해달라는 그 소를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1998년 첫 여성 조종 졸업생이 배출이 됐다. 2004년에는 첫 혼성 최전방 전투부대 카라칼 부대가 또 창설이 되었다. 강한 이스라엘 군의 뿌리에는 정치적으로 자든 우든 출신 지역이 어디든 피부색이 희던 검던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있다.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그 세속적 정체성과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적 정체성, 그리고 하쇼와 홀로코스트 유대인 그 대학살이라는 그 역사적 정체성으로 그 무정해 왔다. 같은 국민이라도 그 종교적 신앙, 그 역사적 의식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거나 양분화된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삼중으로 아주 그 똘똘 뭉친 독특한 국민성을 지녔다는 것이다.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2000년 가까이 이방인으로서 그 유럽과 아랍 전역에 흩어져 살다 옛 이스라엘 영토에 유대인 국가를 헌법에 새기며 세운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이다. 해외에 이스라엘 국민뿐 아니라 국적은 뭐 미국, 영국, 독일, 폴란드인데 종교적 정체성이 유대인인 이들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면서 달려가는 것도 나라를 또 잃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 이스라엘 정치권이 이번에 사법 파동, 총리 비리 등 각종 이슈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하마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 군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맞댄 것도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이다. 이스라엘 군인이나 애교관, 모사드 요원들은 밝은 곳을 혼자 걷는 것보다 어둡더라도 친구랑 걷는 것이 낫다는 그런 속담을 자주 이야기한다. 전쟁과 애교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.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예루살렘 등 요르단 강 주변에서 왕국을 건설했지만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 등 여러 에세이의 침략을 받고 되찾기를 반복을 했다. 그러다 기원 후 73년 저항군이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싸우다 자결하면서 또 로마 제국에 패망했다. 이스라엘은 2차 대전 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당시 영국의 도움을 받았고 1953년 수에즈 운하 그 전쟁 전후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뒤에는 유대인 커넥션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정치, 군사, 경제 등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. 미국도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란 등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등 그 전략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.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동맹 우방에만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. 이스라엘은 안보의 다른 한 축으로 자주 국방에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내수 시장이 작아 제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스라엘에는 이미 50년 전
메르카바 탱크로를 개발하는 데 또 성공했다. 이후 군사 정찰 이성, 오페크, 또 적어도 방공 시스템, 아이언돔, 자폭 드론, 하필을 만들어내는 등 자주 국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. 미국 몰래 핵무기도 개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. 네. 요즘에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도 좀 어떤 때는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점에서 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. 이 기사 내용은 노석조 기자, 강한 이스라엘군의 그 군대의 비밀이라는 그 저자예요. 예, 그 분이 쓴 글을 인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